왜 안 들어와? 들어오라고 어떻게 하지? 전화를 하시지 말까요? 아이들이 책을 더 다니고 싶다, 더 깊이 읽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써 있나요? 가질 수 있나요? 있나요? 네, 들었어요? 네. 조금 마무리할게요. 네. 처음에 얘기대로 독서를 한다고 저절로 비판적으로 되거나 깊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건 맞고요. 상당수가 독서의 상당수는 여전히 학교 공부와 마찬가지로 나쁘게 보면 길들여지는 거고, 좋게 보면 이제 문명화 길로 가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저는 이를테면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좀 여러 가지로 힘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애는 언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랬을 때 걔는 중간 정도의 언어 능력은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적 사고력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책을 많이 읽어서 뭔가 달라지는 거는 언어 능력 또는 그 아이의 그 천성 플러스에서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 모양은 똑같아도 거의 중간 정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마다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책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책 자체 선정도 얼마만큼 비판적인 책을 선정할 것이냐도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아이한테, 아니 우리 본인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책을 읽을까 말까 선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한테도 얼마만큼 비판적인 책이나 아니면 얼마만큼 비판적으로 읽게끔 요구하느냐라는 거는 사실 모든 아이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상당수 편한 거는 내가 저 아이는 비판적이면 좋겠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회를 주고 아이가 그걸 붙잡으면 그걸 끌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중간 영역까지는 강제로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럼 중간 영역이면 뭐 공부도 웬만큼 하고 잘 나오겠죠, 편하게. 근데 그거 이상의 뭔가 공부 말고 다른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거의 기준이 나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특정 아이한테 그거를 강제 내지는 유도할 것인가의 상당 부분은 그 아이가 하는 모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하게 하면 유도를 안 하죠. 유도를 안 하고 그 아이가 그거를 즐기지 않더라도 그걸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경우를 그거를 더 지지해 주는 형태고, 애가 애써서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상태로만 두는 거예요. 난 천성적으로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삶이나 이런 등등으로 아니면 어떤 시기에, 어떤 계기나 어떤 시기에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게 표현된다고 봐요. 독후감도 어떤 때 보면요, 책에 따라 다르기도. 어떤 때는 물음표로만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답에도 물음표로 끝나고, 그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그 책에 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시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럴 땐 더욱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 허용을 한다고 봐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거를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 천성이나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내는 독해하는 걸로 만족하고 비판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쪽을 잘 안 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자기 세계를 쭉 풀었으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갈 때 내가 걱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 특정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건 잘 안 건드린다는 쪽은 있어요. 그거는
독서라든가 지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독서를 거하게 봤을 때 다 비판 내지는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식 자체와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문명화에 동화되는 거고 순응하는 형태의 성격. 물론 여전히 다른 것보다는 낫다란 점에서 수능도 여러 가지죠. 어떻게 보면 다소 주류는 그 책을 안 보는 게 주류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책을 보니까 그러긴 한데, 물론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책을 많이 봤을 때 우리 정치적으로는 뭐 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수 쪽으로 가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할 정도인 것처럼, 그런 거는 내가 가르치는 소위 말해 가치, 이게 방법론이긴 해도 여전히 어떤 가치를 전제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르치거나 강제하는 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좀 안 하는 쪽. 내가 특별히 부모를 알고 그 부모가 요구하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왜냐면 그 아이는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아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럴 때 의문을 쓰라 그래도 독학하면서 의문 안 쓰고 그냥 쭉 풀었을 때도 그거를 의문 쓰라고 얘기만 하지 네가 쓴 게 지금 잘못됐어라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든, 이제 그런 입장에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비판적 사고를 닫았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공부를 의식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애들은 비판적 사고를 안 하거나 의문을 닫아요, 실제로 독감 쓸 때. 근데 그거를 나는 존중한다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평소에 의문 갖기는 하라 그러지만 독학하면서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의문이 안 나오는 형태로 쓰는 애가 있어요. 중3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적다 정도이긴 하지만 네가 이걸 더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분명히 의식 무의식으로 선택했을 거다. 독서라든가 우리가 방법론으로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아이가 그 지향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 그거는 어쩌면은 독서 자체의 속성으로 비판보다는 이해 쪽이 훨씬 더 강한 여고고, 우리도 많이 그러죠.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모르는 영역들이 많으니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를 또 좋아하거나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물겠다고 할 때 그거를 굳이 넌 능력도 있는데 왜 안 해? 라고는 내 마음속으로는 아쉬워하지만 걔한테 그런 걸 표현하려고는 가급적이면 안 한다는 쪽이에요. 그거는 독서 자체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또는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등등 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는 이제 국가의 가치 성격이라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부모가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게 독서를 통해서건 뭐가. 부모는 좀 더 센 형태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위인전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애보고 읽으라 그러는 게 가장 난 확실하다고 봐요. 부모가 좋아하는 위인들만 뽑아다가 그걸 읽어봐. 그게 가장 명백한 방향성이에요. 이를테면 뭐 정치가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뭐 교육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애한테 위인전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런 특정한 걸 읽으려 할 때 그 가장 분명한 느낌을 받을 텐데, 그거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교사가,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뭔가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거 이상의 뭔가를 그 염두에 두고서 비판적 사고를 키운다고 할 때 그럴 가능성만 갖고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그런다. 나는 어떤 점에서는 약간 그게 절반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 모르지만 의문 갖기를 갖고 있는 아이가 지금 현재는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독학하면서 자기 생각만 줄줄이 썼어요. 그런 아이가 의문 갖는 거는 약간 몸에 뱄어. 한 5년에서. 그럴 때 그 아이가 자기 현장에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참기 어려운 부당함에 닥쳤을 때는 다시 의문을 가질 거라고 난 믿긴 해요. 그건 그때, 그 대신에
그 아이가 참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까지.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자기가 참고 우리 사회에서 자기 삶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겠지. 좋은 부분. 그래도 살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견,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정도가 정말 못 견딜 만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 정도는 정말 다행인 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만큼 그 아이도 저마다 다른 상황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의문 갖기를 약간 뭐에 배는 형태로 강제를 하고 근데 자기가 소화시키기는 현재 의문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의문을 안 쓰고 쭉 독후감에 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 안 그러는 건 그 아이가 자기 기준으로 못 견디는 상황에서 예전에 의문과 왔던 그 힘으로 의문을 가질 거다 라고 믿는 건 있어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의문 같은 힘도 난 없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계기를 또 찾아야겠죠. 다른 계기를 있으면 현실의 억압이 강하면 뭔가 또 여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의문 갖기는 그 중에 하나의 계기고 더 좋은 건 아까 말한 대로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거지. 전개시킬 수 있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형태이라서 좋은 것이고 억압적인 상황 아니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에서 의문 갖거나 저항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자기 현장에서 어디까지 견디고 참을 것이냐라는 거는 그건 본인들이 그 선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전 미리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믿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 갖기는 양식으로는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독후감에서는 의문 가지라고 하면서도 전혀 안 갖는 형태로 나는 지금 현재 의문 갖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걸 전혀 안 받아들이는 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불편하다 안 하고 아쉽다 정도로만 갖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 그것도 된다. 근데 독후감 아니 우리 양식으로는 의문은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져라 그러긴 하는데 독후감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걔는 책을 그렇게 안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그것도 제가 합리화시킨 건지 모르지만 비판적 사고하는 힘이나 능력은 다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우에 오면 다 끊어진 거죠. 연결이 안 돼 있는 형태여서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속거나 사기 당할 가능성도 사실 많은 형태여서 난 최소한은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천성의 그런 아이들은 의문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걸 풀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거. 특히 이제 불평 많은 애들한테 엄마들 중에 일부는 그러죠. 애가 원래 의문도 많고 비판도 많은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게 걱정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 애일수록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남한테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 애는 더 배워야 되는 것이고 보통 애들은 내가 속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수능이나 이해로만 하지 않고 정말 부당한 것까지도 이해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아니라고는 정도까지는 가야 돼. 최소한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체계를 배워야 되는 거. 내 의문을 전개시킬 줄 알고 그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제 논리죠 뭐.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우 특히는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너무나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심지어 진보 세력도 진보의 가치를 주입하는 쪽으로 하지 그거를
어느 세월에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온 방법이 더 필요하다. 의문 갖게 하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인 거 이건 외국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외국도 학교 교육은 대부분이 지식을 가르치는 거니까 유럽이나 북부 유럽이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덜한 편이죠.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고안할 때는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여서 물론 박사 수업이 전부 다 그러진 않은데 그 중에 한 수업이 이런 수업을 했죠. 책을 읽고 의문 3개 갖고 거기에 답 쓰고 그러고서 A4 한 장을 제출하는 게 그 수업 과제예요. 그럼 책을 미리 읽고서 책이 두껍죠. 우리말이기도 해도 300쪽, 500쪽 이런 거를 막 읽고 의문 한 5개쯤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서 답을 써먹어서 답이 될 만한 거를 3개 찾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거든요. 전 그 수업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을 때 그때 막 애들 수업도 틀을 짤 때여서 이거 뭐 박사만 의문 갖나 뭐 애들도 가지면 되지 뭐 안 될 거 뭐 있어. 애들도 갖지 뭐. 그래서 애들을 갖게 시켰죠 처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저러 자료 찾아보니까 국어 쪽 학계에서는 교사 질문 생성 전략, 학생 질문 생성 전략 뭐 이렇게 복잡한 용어로 이제 같다. 두 개는 어떤 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교사가 의문을 갖건 심지어는 발문이라고 해서 부모가 갖건 뭐 이러는데 제 경험으로 어른이 갖는 거하고 아이가 갖는 건 전혀 다르다. 아이가 스스로 의문 갖는 거가 상당한 어떤 뛰어난 애일수록 표시가 많이 나는데 뭔가 적극성이 드러나요. 본인이 의문을 갖는 거 그리고 그 의문의 답을 찾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뛰어난 애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 수준은 뛰어난 애부터 시작하는 거가 한계의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아주 뛰어난 애를 염두에 두고 모델을 만든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애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거를 제가 의문 갖지 않을 때에도 의문 갖는 게 뭔지 모를 때에도 독학을 의문으로 쓰는 애 있어가지고 얘는 왜 독학에다 의문을 쓰지? 이상하네. 제가 모를 때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애를 이제 의문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보니까 걔가 옛날에 의문을 썼어. 그래서 야, 역시 다르긴 다르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애 중에서 걔가 가장 영재에 가까운 애였는데 걔는 6학년 때 토지를 읽었고 뭐 이런 애니까 토지 태백산맥을 막 장길산부터 읽었나 뭐 그런 애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가 먼저 의문 갖는 거 학생 의문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거나 친구랑 서로 주고받기 하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든지 우리 수업은 기억사고 뭐 독해 증등 얘기하는데 사고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책은 사고력을 초점으로 읽는다라는 게 초점이긴 해요. 여전히 그러기 위해서 뭐 기억도 해야 되고 뭐 사고도 뭐 주변 거를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자꾸 사고력 강조하니까 너무 주변으로 가서 아니야 기본 독해를 하는 상태 중요한 부분을 의문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독해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고력 쪽이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의미를 두는데 형식만 약간 강제를 하고 아이가 받고 안 받고는 많은 경우 좀 풀어주는 형태.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 10년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뻔하지 뭐. 몇 년 들으면 그 얘기지 뭐. 근데도 내가 얘기 안 하고 애한테 애가 스스로 하는 거를 내가 방향만 잡아주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2, 고3 때까지 쭉 가는 거는 애가 하는 거의 방향 그리고 애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것만 자꾸 잡아주니까 계속 그렇게 길게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3강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그쪽? 정말? 제주도?
잘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들리지 않을 때 뭐 했나? 뭐 쓰는 것 같던데 열심히. 뭐 지금은 또 갑자기 지금 나라니까 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